도구 사용에 초점이 아닌 수업 설계와 수업 실천 내용에 초점을 둬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강사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짐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항상 발표를 20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사에 나온 선생님들한테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도 오늘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차례인데요. 두 분, 제가 순서를 잘못 봤네요. 참고로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를 처음 보신 분 많죠? 작년에 연구에 오셔서 처음 이런 행사에 오셔서 만나서 만들어진 발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보고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렇게 대구에서 저희 수원에서 하는 행사에 오셨던 한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에 관심을 갖고 실제 하시고 계신 대구의 김보경 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잠시 과자를 먹는 시간을 잠시 1분 가질까요? 많이 지금 시작하신 것 같은데 시작하겠습니다. 달리기 수업하고 신체활동 수업 했어요. 3월, 4월 저도 런데이 앱을 활용해서 우리 애들 20km 달리게 만들었거든요. 1시간에 2km씩 해서 제가 주당 2시간씩 수업하니까 애들이 10차씩 동안 달려서 20km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게 미세먼지가 오니까 학부모님 비단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런 공기 상태에서 우리 애들을 달리기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장마를 대비했어야 됩니다. 그 폭염과 장마를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서, 그리고 PBL 수업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핑 인포그래픽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문제를 어떻게 의식을 갖게 되냐면 아이들에게 박태환 선수의 도핑 사건, 그리고 대치동 마약 제조 음료 배포 사건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약물 안전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결과물로는 학교 운동부에게 도핑 인포그래픽을 제공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체육 수업 A 못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달리기 포기할게요. 원래 못해요. 원래 안 돼요. 라고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당겨와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할 것 같은데, 수포자라는 말처럼 체육을 포기한 학생들 제가 만들어봤거든요. 체포자들을 보면서 1년 정도 고민했어요. 내가 타고난 운동신경을 평가를 하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가르친 것을 평가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러고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핑 인포그래픽 수업을 할 때 진우라는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체육 맞아요? 체육 수업인가요? 그리고 후배 교사는 저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고 타고난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들이 이 아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이게 체육에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로는. 그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회장님을 만나게 됐고, AI 융합학교체육연구회와 PBL 수업 RB를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 4차시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1인 1태블릿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학교라서 예산이 좀 있고 그거를 활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입 부분에 국가대표 선수, 수영 선수가 내비도 테스토스테론에 해당하는 주사를 맞고 아시안게임이었죠. 도핑에 걸려서 메달을 박탈당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이 선수도 몰랐대. 얘들아, 자기가 이 내비도 주사를 맞아서 이게
약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을 몰랐대. 그러면 너희도 평소에 감기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잖아. 그 먹는 약에도 스포츠 금지 약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니?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클로바익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클로바익스라고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만약에 안약에도 스포츠 금지 약물이 있을까 물어보자 했더니 안약에도 있는 거예요. 스포츠 금지 약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 너는 무슨 약을 먹니? 저는 감기약을 먹어요. 그래 감기약에도 도핑 금지 약물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있어요. 선생님 있습니다. 코감기약이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아토피가 있는 애들은 피부과 약을 바르잖아요. 그 피부과 약에도 도핑 금지 약물이 있겠냐 물어보라 했더니 아이들이 물어봤죠. 다 있대요. 놀라셨죠? 아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놀라더라고요. 안약에도 이게 있네. 내가 그럼 대회 나가면 도핑에 다 걸리는 거야? 헉, 어떡하지?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핑 약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도핑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핑 검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정계 부분에 도핑방지위원회를 들어가서 도핑 절차와 방법 서로 가르치는 조별학습을 했어요. 그 조별학습을 해서 아이들이 조원들끼리 서로 알게 된 사실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너가 나에게 가르쳐서 카우스를 통해서 퀴즈를 냈습니다. 그럼 이 조원들끼리 서로 내가 가르치고 너가 나를 가르쳐서 좋은 내용들이 학습되었다면 카우스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등이 있는 조원들에게 전부 상점을 주고, 왜냐면 내 혼자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우스에서 1등 받는 조원들에게 모두 상점을 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핑 인포그래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DID를 활용했는데요. DID가 아바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아바타가 도핑에 대한 정보를 주저리 말하고 그거를 우리 학교 운동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패들렛과 미니 캔버스와 DID를 활용해서 도핑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기록 단축을 위해서 왜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니? 왜 이게 안 돼? 나 개인적으로 괜찮으면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안 돼? 라고 물어보면 애들도 맞네요 쌤 이래요. 사투리 쌤 엄마 맞네요. 왜 안 돼요 쌤? 이래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너의 몸이 건강이 너의 몸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중독성이 있고 1회만으로 약물을 사용해서 끝나지 않는다 얘기야. 2차, 3차, 4차 되면 이제 약물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거니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듀테크 1, 2, 3 있는데요. 제일 끝에 레트로테크는 제가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문제 클래스룸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시청을 하고 약물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클로바엑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오픈 AI, 그러니까 클로바엑스에게 물어봐서 정보를 알게 된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해라, 서로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여기에 내용들을 다 적게 되는 거죠. 우리 조원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적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고 나중에 가웃에 나오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픈북인데 자기들이 썼는 내용만을 볼 수 있는 오픈북이 되는 거죠. 클로바엑스의 제일 첫 화면입니다. 네이버 로그인 돼 있으신 분들은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을 잘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거의 한 214명 수업을 하는데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쌤, 그러면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에는 약물이 있어요? 그럼 왜 내한테 묻냐? 야한테 물어라.
물어봤더니 없대요. 백신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핑 검사의 시작 각급, 얘들은 도핑 검사의 시작을 처음 만나본 거예요. 소변 시료 채취, 정맥혈, 건조혈과 이런 것들. 장애인 선수와 미성년자 선수는 어떻게 검사하는지 알아서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카웃 화면인데요. 와, 카웃 써보셨어요? 네. 애들이 거의 광적으로 모니터에 집중하죠. 그죠? 이게 뭐라고? 1등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10문제를 풀고 1등이 나온 조원들 전체에게 상점을 주는, 서로 가르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카웃 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에부터가 이제 패들렛의 아바타를 업로드하는 건데요. DID가 유료예요. 그래서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저 혼자. 연구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아이들은 그럼 다 214명을 제가 다 결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 태블릿에 DID 앱을 설치하고 그 스크립트에 쓰는 활동까지 해서 화면 녹화를 시켰어요. 화면 녹화해서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아바타를 쌤이 한 학급에 4명, 5명을 선정해서 내가 내 돈으로 아바타를 만들어주겠다. 아바타 입이 움직이도록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저는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을 바로 같이 했습니다. 애들이 아바타 다 만들어라 하니까 친구 얼굴 막 찍기 시작하는 거야. 친구 얼굴을 찍으면 이거 초상권 침해고 너희 지금 철컹철컹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아요 쌤 이러더라고요. 애들도 은근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더니 이제 셀카를 찍기 시작합니다. 자기 얼굴에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도 경빈이나 이런 애들은 셀카를 찍어서 이제 자기 입이 움직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잘 하더라고요. 이런 아바타가 있는 패들렛을 공유하고 패들렛 QR코드를 인포그래픽 안에 넣음으로써 인포그래픽이 최종 완성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클래스룸에 인포그래픽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DID 앱 화면입니다. 이건 모니터 화면이기도 한데 이 조각상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 얼굴, 그 다음에 언어도 영어, 그 다음에 다양한 중국어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한국어에서도 봉진이 목소리, 뭐 민수 목소리,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느리고 빠른 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 만들기 하면 이 조각상 입이 막 움직입니다. 아이들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저희 반 3학년 1반에서 제일 잘한 신유 아바타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소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도핑이란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심장 흥분제나 근육 강화제 따위의 약물을 먹는 것입니다. 세계 반도핑기구에서는 도핑을 했을 시 2년간 출전 정지 및 해당 종목의 메달을 박탈하는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도핑은 했는지 몰랐다가 걸려도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심도 깊은 내용을 잘 짚어내고 있죠. 무슨 종류가 있는지 알아야 하겠죠? 동화작용제라고 근성장에 도움을 주는 약물, 성장호르몬, 베타2 작용제라고 기관지 확장에 도움을 주는 약물,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로 특정 호르몬 농도를 조절하는 약물, 이뇨제라고 소변을 묽게 해 도핑을 은폐할 수 있는 약물,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약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에도 슈도에페드린형 4년,
메틸 에페드리늄 산염은 경기 중 금지 약물에 포함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 목적으로 꼭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는 국제표준에 따라 심사 후 사전 승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대체 치료제가 없고 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 회복 외에 추가적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아야 하며 치료 목적 사용 면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학교 사격부 친구들은 국제대회에 나갈 때 이 부분들을 참고하여 속상한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 학교는 사격부거든요. 제 사격부한테 가서 얘들아 도핑은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 너희가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 들어가서 너희가 찾아봐라. 제가 얘기하면 애들이 듣겠습니까? 잘 안 듣겠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들을까요? 저보다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더 잘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최종 제출한 인포그래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제가 수행평가 2점을 줬어요. 도핑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도핑 검사의 절차, 그리고 도핑 검사 방법 3가지. 제가 수업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바타가 담긴 QR코드, 그리고 내가 먹는 약에도 도핑 금지 약물이 있는지, 어떤 약물이 있는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최종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라톤 수업이랑 도핑 인포그래픽을 1학기에 같이 이렇게 짝꿍처럼 지어놓은 이유가 마지막 최종 글쓰기를 위해서인데요. 런데이 앱을 이용해서 마라톤 수업을 할 때 페이스메이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페이스메이커란 어떤 역할을 하고 킵초게가 42.19를 2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페이스메이커가 마라톤의 본질을 해칠까? 아니면 마라톤의 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줄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플러스 그러면 약물을 사용한 기록 단축은 왜 잘못됐을까? 를 생각해봐야 돼. 그 플러스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기록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연결지었어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도핑의 기록 단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올바른 기록 단축을 위해서 너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라 라고 연결을 시키려고 그 마라톤, 도핑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혹시 수업에 대한 질문 있으실까요? 그 미세먼지, 폭염, 장마, 학생이 많이 다치죠? 학생의 개인 부상, 요즘에 이도통이 너무 많은 애들이 감기 증상, 체육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체육 수업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 교과서의 도핑이 어느 출판사나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도핑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유의미하게 그리고 오래 기억나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섭외를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김보영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DI들을 많이 활용해서 AI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체육 수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들도 이제 때로는 그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참고로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연구의 활동으로 오늘같이 오셔가지고 만났던 분들이에요. 특별히 제가 대구까지 찾아간 이유는 지금은 이제 남부지역 팀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기가 경기도교육청 산하 유관기관인데